충전된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며 문이 열렸다. 열렸어. 이 대사는 그대로네. 내용물이 제거된 소화전이다. 사방이 문이야. 저쪽에 열린 문이 있잖아. 젊은이는 고민이 많군. 문을 열어보았다.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는다. 여기가 왔던 방이겠죠? 돌아갈 이유는 없다. 긴 통로. 놀랄 것도 없어. 이 형은 이런 통로를 몇 개나 거쳐왔다니. 별로 안 놀랐어. 안승범은 바삐 눈을 굴리며 투덜거렸다. 막힌 천장이 갑갑한 느낌을 준다. 잠긴 문이라 진입 불가능하다.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여기가 어떤 방이겠죠? 역시. 벌써 계단을 올라 지하 4층에 도착했다. 꽤 순순히 올려보내주는데 어디서 뒤통수를 칠지 몰라. 방심하지 말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앞에 통로가 열려있는데 지진 오는 줄. 왠지 기분 더러운 장소야. 회의실 같은 곳으로 보이는군. 낮게 가라앉은 공기를 안으로 들어섰다. NYEJ가 뭘까? 개발자 이름일까? 서랍장 안은 비어있었다. 벽에 배전함이 붙어있다. 조작해도 반응은 없었다. 실망이군. 이거 누른 거 맞지 방금? 문 옆에서 스위치를 발견했다.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벽에 나무 셔터가 튕겨지듯 열렸다. 뭐야? 놀랐잖아. 멀티비전인가? 화면이 켜졌어. 겨우 여기까지 왔군? 거친 변조음이 방 안을 울렸다. 허강민, 당신인가? 상상력이 부족하군. 이놈이나 저놈이나 허강민 타령뿐이고. 지금까지 느껴지던 위화감의 정체는 설마 니놈 허강민이 아니군. 뭐? 역시 하물 형사는 눈치가 빨라. 그러니 항상 약삭 빠르게 살아남았겠지? 칭찬인지 욕인지 확실히 하라고. 허강민이 아니라면 뭐 하는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 슬픈걸? 이번에 주체자는 바로 나라고. 알아들었나? 목숨줄을 쥔 사람이란 말이야. 대단한 위인이 납셨구만. 존함을 줘. 감성 중이다. 앞으로 또 많은 날 테니 잘 기억해두라고. 강성중. 다른 사람들은 다 어쨌어? 좋은 질문이야. 실은 두 여성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연락했거든. 두 여성? 두 여성이라면 여승아와 민지인가? 이야, 귀신칼인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양손이 묶여 수조에 매달린 여성의 모습이었다. 여승아, 저 사람이 류태현 순경해? 다른 한 명도 잘 보라고. 옆 화면에 수조에 묶인 다른 여성이 나타났다. 설마 혼자는 외로울까봐 민진도 넣었지? 너 죽여버리겠어. 왜 이래? 안승범, 네가 죽이려던 여자잖아. 실패한 걸 도와주려는 거야. 너무 무섭게 굴지 말라고. 원하는 게 뭐야? 재미있는 전개를 원하지. 강성중이 짧게 웃었다. 첫 만남이고 기분도 괜찮으니 기회를 주지. 예정에 없던 일이니 기뻐하라고.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여자들을 살려주겠어. 단 틀리면 너희까지 끝장이지만. 무슨 시험을 보고 싶으신가? 그래, 그렇게 나오셔야지. 우선 발 밑에 일기를 가자. 발 밑을 보니 낡은 책이 떨어져 있었다. 이걸 갖고 어쩌라고? 끝이야. 끝? 그걸 보고 사건의 내막을 추론해봐. 그게 시험의 전부야. 어때? 쉽지? 강성중은 기득거렸다. 이런 낡은 책 한 권으로 무슨 내막을... 혹시 강성중이라는 자의 목적은 단순한 조롱인가? 안승범은 그렇다 쳐도 하부열 형상에서 포기인가? 뭐 그럼 여자들의 수조에 물을 채울 수밖에... 잠깐!
어차피 우리를 농락할 생각하냐? 예정이 없던 일이라면서 아무책이나 죽게 한 걸 보면 뻔해. 얼핏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잠깐, 이건 내가 추리하지. 뭐?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짓에 무슨 내막이...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건은 계획적인 수작일세. 강성중이 죽으라고 한 책이 뭘로 보이나? 그냥 낡아빠진 책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도 저런 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네. 하지만 저자는 일기를 주우라고 했지. 그렇군. 뭔가 알고 있었어. 우리를 농락하려는 수작의 연장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막을 밝혀보도록 하겠네. 재밌군. 거기까진 맞았어. 변저음에 더 이상 웃음기는 없었다. 그럼 알아낸 사실을 들어보도록 할까? 성질 급하시긴 읽어볼 시간은 줘야지. 먼지 쌓인 일기를 펼쳤다. 이건 10년 전 백선교 본거지에서 본 일기장이었다. 와우. 나를 겨냥하고 준비한 거였어. 알아주니 고맙군. 강성중을 무시하고 읽어내려갔다. 희미한 기억이 점차 되살아난다. 이것은 백성규 총무의 일기였다. 아, TV 불 켜진 방에 있던 초반은 그날 있었던 일과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하여 적힌 평범한 일기다. 중반쯤 일기의 주인은 교단에 의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교단에 대해. 뒤로는 다급한 글씨로 나는 미친 짓을 돕고 있었다는 말을 비롯 괴이한 내용이 이어졌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마지막 장의 구석에 암호는 딸의 생일이라고 적힌 것까지 동일했다. 이걸 바탕으로 나는 방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걸 잘도 건져왔군. 칭찬이라면 됐어. 그래서 내막은 알아냈나? 이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10년 전에 발견했던 총무의 일기. 왜 이걸 다시 내 앞에? 나와 남의 목숨까지 건 찍기로군. 틀리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무조건 끝이야. 자신만만한 웃음이 귓가를 때린다. 현재 정황, 놈의 스타일, 일기에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불가능한 모든 가설을 지우고 남은 사실을 떠올려보자. 아... 어지럽던 머릿속이 하나로 정리되어 간다. 준비 끝났어. 왜 먼저 가세요? 강성중, 붙어보세. 좋아, 하무엘 형사. 묻건대, 일기의 주인이 생존해 있나? 어? 이 일을 도왔던 총무, 딸이 있는 총무. 어? 죽었을 것 같은데. 등장인물 중에 하무열이랑 전태수, 아니 그 서태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 일기의 주인은 이미 죽었어. 일기에는 백성규에 대한 회의와 반항이 적혔어. 그런데 백성교도 이게 손에 넘어가 있었다. 내가 백성교도라는 것도 알아냈나? 그럼 누가 또 이런 짓거리를 하나? 너희가 사람 목숨을 호구로 여기는 놈들이란 것까지 고려하면 답은 나와. 이 일기가 백성교와 쓴 교환일기 따위가 아니면 이미 이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일세. 내가 너무 쉬운 문제를 냈군. 그럼 이 일기의 주인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나 걸리는 게 지은이 엄마인데 민지은의 엄마 미친 짓을 돕고 있었다. 한심하다고 했지. 여성해보자. 왠지 총무라고 하면 왠지 간부라고 하면 남성일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요. 종교에 심취하기 쉽고 꼬박꼬박 일기를 남기는 꼼꼼함.
일기에 필체와 총무라는 직책의 이미지. 왜 필체 혼자 봐요, 아저씨. 이 일기의 주인은 총무는 여성이야. 그렇군. 거기까지 알고 있다니. 이제 이 판을 끝낼 차례다. 마지막으로 내막을 말하지. 왜 이제 와서 10년 전에 본 일기를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네. 10년 전 사건, 여성, 백성교도, 딸의 생일이라는 문구.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내막은 이것일세. 어머니일 것 같은데. 동생의 사건? 궁지에 물어놓고 그거를 조롱하는 어머니일 것 같은데. 허강민 동생? 어머니 해보자. 민지은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야. 총무가 민지은의 어머니라고? 그래. 분명 백성교에 의해 제거당했을 걸세. 그래서 저놈이 이 일기를 갖고서 들이민 거야. 정황 증거와 실납 같은 단서로 추리한 내 맘. 대답해봐라. 니놈이 생각한 것을. 휴, 대단하군. 한 방 먹었어. 변종이 아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일기장, 민지은의 어미가 썼더군. 그래서 이 상황에 엮어본 것이었는데. 놀라워. 이래서 허강님이 항상 페널티를 주는 거군. 그놈이 좀 쫄탱이거든. 답을 맞춘 거라면 여자들을 풀어줘. 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좋아. 최대한 어울려줬으니 선물이라 치지. 어차피 내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방 한쪽에 문이 열렸다. 나도 참 관대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지. 강성중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이리로 가면 여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네. 서두르세. 류태현 순교. 자네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불안을 넌지시 뱉으며 우리는 문 안으로 달려들었다. 하무열이 끝이라는 걸 아니까 태연이가 대상인 것도 눈치를 채버렸다. 우와, 세 명 또. 잠깐만. 얘네도 온실을 오네? 다 11시 40분? 태연이가 저번에 류태현한테 죽방 맞았고, 임선호랑 같이 해야 된다니. 자, 오늘 스트레스를 받을까? 내일 스트레스를 받을까? 장혜진 쪽을 먼저 하자. 한 놈이라도 웃기긴 하잖아? 강민 씨가 소화전 밑에서 작은 부품을 꺼냈다. 왜 이렇게 삐져있어? 준비는 잘 돼가요? 나름대로.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군. 찔기는. 그는 화분 쪽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을 하지 그래. 이렇게 혼자 될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줬을 텐데. 미안한 느낌 안 들어요? 뭐 감정을 흉내낼 뿐이라 잘 모르나? 한 배를 탔잖아요. 옛날 이야기나 해봐요. 꽤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해줄 말이 없군. 맥 빠지게 하네 진짜. 손을 털며 방 중앙으로 돌아섰다. 선반 위에서 공구를 발견했다. 쓸 곳이 없나 생각해보았다. 모판이 놓인 판자 위엔 썩어가는 식물뿐이다. 꽂혀있네? 아니구나. 벽에 사각형으로 빈 곳이 있다. 안에는 짧은 단자가 붙어있었다. 여기 밑에... 여기 있다. 선반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다. 아무래도 키가 닿지 않는다. 이거 짜증나네. 강민씨!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무언가 하던 강민씨가 이쪽으로 왔다. 무슨 일이지? 선반 위에 손이 안 닿아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 그래요? 그는 가볍게 뛰어올라 선반을 짚고 내려왔다. 비켜! 큰 소리를 내며 선반이 고꾸라졌다. 꺼내달랬더니 다 부숴버렸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지.
어쨌든 목표는 손에 넣었어. 넘겨받은 것은 작은 리모컨 장치였다. 내부가 고장난 소화전이다. 낡아 빠진 쓰레기들 뿐이다. 중앙 선반을 둘러보았다. 쓸만한 곳은 없다. 무너진 선반에서 튕겨나온 모판이 널려있다. 모판 주변에는 쓸만한 게 없다. 에이 정말. 튼튼해 보이는 철문은 열쇠 구멍조차 없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인가봐. 엉킨 배선이 방치되어 있었다. 근데 배터리가 없는데? 사각형 홈 안에 단자에 리모컨을 끼웠다. 끼워진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리모컨을 도로 뽑아냈다. 그러면 드라이버로 여기 쓰는 건 말도 안 돼. 어? 드라이버로 리모컨 뚜껑을 뜯어냈다. 배터리 하나가 반대로 끼워져 있었다. 제대로 끼운 뒤 뚜껑을 닫았다. 오호! 건전지를 바로 넣은 리모컨의 단자에 끼웠다. 어머? 그래도 안 되네? 저쪽에서 무언가를 만지던 강민 씨가 다가왔다. 조작을 해야지. 강민 씨가 버튼을 이리저리 조작했다. 문이 열렸다. 혹시 본인이 만든 거? 기본적인 부분 정도는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의심하게 돼. 정말? 문 안 닫히네? 임선우 특전이었다니. 허. 여러 갈래의 문이 나타났다. 저리로 가지. 강민 씨는 나를 앞장세웠다. 치사한 자식. 여기가 똑같이 생긴 데가 하나가 아니구나. 막힌 길이다.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잠겨 있었다. 웬 컨테이너? 붉은 컨테이너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를 계속 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인데요? 강민 씨는 푸른 컨테이너의 걸쇠를 밟고 섰다. 어? 곧 손을 뻗어 봉투가 걸린 쇠막대를 꺼냈다. 동작 한번 빠르네요. 미적거리면 의심을 사지. 그는 곧 구석에 앉아 봉투를 풀었다. 안에서 작은 기계 부품들이 나왔다.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방 구조상 어쩔 수 없어. 강성중 성격상 이상하다 싶으면 가만두지 않긴 하겠지. 뭐야, 그럼 난 또 혼자 탈출? 부탁하지.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컨테이너들은 열어야 소용없을 거야. 저쪽의 문을 열어. 나쁜 놈. 그걸 써봐. 그가 던져준 것은 빠루였다. 선물이라면 그럴듯한 걸 좀 줘봐요. 툴툴대며 닫힌 문으로 향했다. 줄이 달린 메모장을 살펴보았다. 어머, 그대로네? 강민씨, 동일서사무의가 뭐죠? 별로 신경 쓸 건 없는 말이야. 무시해. 어깨를 으쓱거리고 내버려두었다. 바닥에 톱밥이 쌓여있다. 안쪽을 헤집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푸른색 컨테이너다. 문의 걸쇠 부분이 용접되어 붙었다. 아니. 열리지 않는다. 열쇠 구멍도 없네. 어쩌란 거지? 문에 달린 경첩에 두꺼운 못이 박혀 있었다. 와, 짜증나. 이걸 뽑아야 되는 거야? 빗자루 챙겨야 안 돼? 끝이 다른 빗자루가 놓여있다. 안 챙겨? 화장실이네? 빠루를 들어 올렸다. 무거워. 휘둘러서 문을 쳐보았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무한다, 허강민. 계속 불러대는군. 강민 씨가 다가와 문을 살펴보았다. 문을 고정한 못, 나사못이야. 그걸 생각해봐. 그리고는 다시 가버렸다. 다시 경첩을 보았다. 못 머리에 일자 홈이 보인다. 나사부터 풀어야 열리겠네. 무심한 남자는 도와주지도 않고. 준용이 생각나지? 경첩에 있는 나사의 드라이버를 댔다. 꽉 조여져 좀처럼 돌릴 수 없었다. 생각해요. 나사 돌리기가 영 어렵네.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남자랍시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 바쁘고. 강민 씨는 아직도 꼼지락거리고 있다. 손잡이가 가늘어서 더 힘든 것 같아. 잡는 면적이 좁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손잡이 굵기가 두껍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일단 드라이버 손잡이의 두께를 늘릴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 빗자루 아니야? 줄? 게시판에 붙은 쪽지는 그렇다 치고 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게시판의 줄을 이빨로 어? 이빨로 끊어냈다. 화끈하네. 토끼야? 오, 강화 드라이버. 드라이버의 손잡이에 줄을 팽팽하게 감았다. 꽤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설명이 손잡이에 끈을 감아 두껍게 했다. 줄을 감은 드라이버를 대고 힘을 주었다. 줄이 풀려버리고 말았다. 좀 더 제대로 고정해야 될 것 같은데? 끈적한 거. 벽에 뭔가 끈끈한 액체가 묻어있다. 묻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아니, 묻어야 돼. 여기 쓰는 건 말도 안 돼. 왜? 끈끈이잖아. 딱인데. 그뿐? 어라리? 옆이 부서진 콘크리트 기둥이다. 빠르로 긁어봐. 힘을 주면 줄이 풀려버리고 고정을 해야 된다고? 하우! 자물쇠로 잠긴 붉은 컨테이너다. 어떡해? 아, 오케이. 아니라고? 어라? 아, 드라이버의 손잡이에 끈끈한 액체를 묻혔다. 이러면 좀 나아지려나? 오, 더러워. 손잡이에 끈끈한 액체를 묻혔다. 아이고, 미안. 빠르랑 했네. 야호, 끈을 감아 접착시켰다. 줄을 감고 끈끈이로 고정한 드라이버를 댔다. 느낌 괜찮은데? 나사못이 조금씩 돌아간다. 깜짝이야. 나사못을 반쯤 풀어냈다. 더 이상은 풀리지 않았다. 자, 가라 빠루. 나머지 못을 뽑기 위해 빠루를 겨냥했다. 힘을 주어 빼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 여기서 볼 일 끝났어. 이젠 내가 하지. 강민 씨가 빠루로 나사못과 경첩을 뜯어냈다. 조잡하긴. 표정이 뭐야? 그가 걷어찬 문이 떨어져 나갔다. 내가 다 열어준 거예요. 고맙군. 얘네 은근히 사이가 좋다. 이쪽이군. 강민 씨가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앞장섰다. 계속 자기 갈 길만 가다니 치사한 남자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살아나간다는 조별과제에서 보상을 강민이가 줘야 할 이유는 없긴 한데 뒤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무슨 짓이지? 다쳤어요. 그럴 만한 상황은 없었어. 아니요? 당신이 선반을 넘어뜨렸을 때 다쳤어요. 대충 위험했던 상황을 둘러댔다. 잡아먹겠네. 가야 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놔요. 당신을 구해줬어요. 난폭하게 하지 말아요. 뭐지 이거 되게 80년대 유성 드라마 느낌, 영화 느낌이. 원하는 게 뭐야?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은 해요. 뭐야 왜 사겨? 나는 이 남자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일어나면서 반대쪽으로 갔다. 그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면 난 못 움직여요. 그러나 압도적인 우세고 나발이고 강성중에게 다 뽀록날걸요? 장혜진, 자, 말해줘요. 당신 얘기. 왜 사겨? 뭐가 궁금하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헉, 어머! 뭐야? 이게 뭐지? 날 어떻게 생각해요? 몸을 굽히며 똑바로 쏘아보았다. 교활한 여자. 그것뿐? 그리고 불쌍한 여자지. 내 처지를 동정해요? 사실 남들이 말한 걸 듣고 대답했을 뿐이야. 난 당신을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역시 당신은 감정이 없다고 말하고 싶나? 글쎄요.
하지만 동생들과 가족의 복수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정이 없다고 말하진 않죠. 오히려 감정이 넘친다고 해야 하지 않으려나? 강민 씨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결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 기분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덧없다는 생각뿐이었지. 정해진 입력을 하면 정해진 결과가 돌아오는 기계들이 오히려 성격에 맞았다? 그는 잠시 허공을 보았다. 부모님과 둘째는 그런 날 꺼렸어. 하지만 막내는 나를 따랐지. 막내도 강민 씨 같은 사람이었나요? 딱히 그랬던 것 같진 않군. 모두와 사이가 좋았으니. 그런 막내가 죽어서 복수할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 둘째랑 부모님은 상심이 컸겠네요. 의료사고가 겹쳐서 절망이 깊었겠지. 원래부터 건강은 좋지 않았어. 둘째까지 죽은 뒤 세상을 떠났지. 둘째는 군대에서 죽었다고 했죠? 막내의 장례를 치르러 나온 휴가 복귀는, 아니,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죽고 나서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사고 때문에 중내산에 하고 있을 때 가혹행위를 한 거라고? 막내의 장례를 치르러 나온 휴가 복귀날 밤이었지. 아, 복귀날 밤이야? 아. 돌아간 뒤에 바로 자살이었지. 임선호에게 당한 다음에? 둘째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감정이 풍부하고 유약했지. 다 사라지니 어떤 기분이었어요? 소감을 묻는 건가?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둘째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그냥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하면 집이 조용해졌다는 정도의 느낌. 모두 떠났으니 나도 따라가야 했을까? 남겨진 유산으로 살아볼 생각도 했어. 며칠의 생각만 거듭했지. 그러다 복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고 소재를 파악하고 죄악감을 느끼도록 준비했다. 그러자 모두 아수라장으로 파멸하더군. 류태열과 하무열 형사는 빼고요.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언가가 움직였어. 내가 나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 도망친 뒤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던 변호사에게 백성규를 소개받았어. 그래서 강민 씨를 만났으니 내겐 다행이네요. 당신 재밌으니까. 소개해준 변호사는 결국 죽었네요. 안승범에게도 원한이 있던 자였지. 웃는 거 뭐야? 선을 넘었다느니 하더니만 당신은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네요? 일부러 빈정거려 보았다. 사건 전에 내 세계는 평화로웠어. 공허했지만요. 불완전하게 끝난 복수를 떠올릴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느낌이 들더군. 모든 게 무너지고서 결국 알게 됐지. 내가 괴물이라는 걸. 아, 이 표정을 원래로 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류태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무열 형사를 볼 때마다 자신과 동료라는 느낌이 든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멍청이야.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지극히 인간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외롭다는 말 알아요? 슬프다는 건 알아요? 죄의식이나 자책감이라는 거 알아요? 강민 씨가 계속해서 느끼는 기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서 자신 역시 무너지는 거예요. 훈계하는 건가? 짚어주는 거죠. 온통 부추기는 사람들뿐인 백성교에서 나 같은 사람 드물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난 선을 넘은 괴물이다. 그걸 선택했고 그게 현실이지. 알아요. 난 놀이기구요. 왠지 왈칵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거 후회해요. 마찬가지야. 그는 다시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앞섰다. 뭐지? 왜 둘이 사귀지? 이상하다. 옷 갈아입혀야겠다, 이거. 아, 저놈의 표정. 킹받아. 아, 잠깐만.
변수. 자진해서 허강민을 풀어주려고 함께 갇혔다. 그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강성중은 그녀를 어른들의 놀이개라 부르며 모욕을 주었다. 놀이개라는 강성중의 모욕에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 혼자 제 갈 길만 가는 허강민을 붙잡고 보상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며 앙탈을 부렸다. 앙탈? 이긴 하지. 설계자의 위치에서 참가자로 강등당했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뒤집을 수 있다 했고 괴물이라고 했고 강성중의 압도적인 우위를 상기시켜주는 게 그가 생각한 역전의 시발점이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 어려웠다. 부모님과 둘째와는 소원했지만 막내는 그를 따랐다. 허무하던 상황에서 복수를 계획하자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걸 느꼈다. 하메올과 르테안에 의해 실패를 거두자 그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졸려. 막내? 타인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허강민을 포함 누구와도 사이가 좋은 아이였다. 활달한 성격을 지녔던 듯하다. 둘째, 유약하고 감정이 풍부한 성격의 남자였다. 군복무 중 장례를 위해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한 뒤 임선호에게 기합을 받았다. 그날 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변호사. 백선규에 고용되어 활동하던 변호사. 첫 사건에서 법률적 자문을 하며 허강민에게 백선규를 소개했다. 세 번째 사건에서 허강민과 안승범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와, 이제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꽁꽁 잠긴 문이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다. 갑갑하게 막아선 천장이다. 같은 층이네? 잠겨있다. 다친 채 잠겨있다. 병원? 그래. 진찰실이었던 곳이지. 진찰실. 아! 뭐야? 제 얼굴빛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저런 추억이 있다고요? 병원이라니까 옛날 생각나네. 멍청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끝까지 자신이 이용당한 줄 몰랐던 사람이었다. 주머니에 가만히 손을 넣어 보았다. 뭐지? 그 주머니 안. 강민 씨가 노려보고 있다. 부적 같은 거예요. 이리네. 설마 또 날 의심하는 거? 강민 씨가 붙잡는 바람에 뒤로 쓰러져 버렸다. 이건? 떨어진 안경을 주워서 일어났다. 의심병 있어요? 웬 안경이지? 들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라도? 그런 건 없지. 하지만 그런 낡은 안경을. 설마 서준혁 거예요? 잠깐만. 전리품인가? 부적이라니까요. 강민 씨는 잠시 보다가 등을 돌렸다. 설계가 유지됐다면 여긴 가스트랩이 있어. 난 그걸 찾아서 해제하지. 그동안 방을 살피도록 해. 알아보시죠. 그는 드라이버로 기계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알아보시죠. 내일 이어서 하죠. 얘네가 근데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덜 받는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웃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좋아요. 내일 이어서. 맞다. 얘네 썸 타고 있었지? 진짜. 시력 측정판으로 보이는 라이트박스다.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벽에 스위치가 달려있다. 강민씨, 이거 눌러봐도 돼요? 상관없어. 시력 측정판에 불이 켜졌다. 조금 지나자 불이 꺼졌다. 스위치를 눌렀다. 뭐야. 킨 상태로 뭐 보는 건 아니네. 바로 꺼지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비어있었다. 응?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뭐라고 쓰여있냐? 이게 뭐지? 그림도 문자도 아닌 게. 혹시 모르니 챙겨두었다. 책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오, 화끈한데. 떨어진 타일이 눈에 띄었다. 타일 위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 뒷면엔 작은 칩이 박혀 있었다. 강민씨,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요?
그건 내가 해놓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면 곤란해. 강민 씨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참. 너무 위기감 없어, 혜진아. 흐릿하게 빛나는 조명이다. 벽 끝에 선풍기는 안 쓴 지 오래된 듯하다. 벽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 빠진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느낌이네. 그럼 채워줘야지. 어? 백인데?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야? 아하, 여기를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다 똑같네. 여기가 들어왔던 곳이죠? 찢어진 의자 위에 먼지가 쌓여있다. 침대에 덮인 이불을 들춰보았다. 작은 타일이 있었다. 또 타일이 나왔네? 42라는 숫자가 쓰인 뒷면에 침이 붙어있다. 일단 챙겨두었다. 낡은 그림은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침대 위에 벽을 살펴보았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 이런 게 몇 개 되는 모양이네. 오. 여기 시계는 되게 시계답다.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벽장을 열어보았다. 벽장 안에도 타일이 있었다. 4가 쓰인 뒷면에 작은 칩이 박혀있다. 타일이 계속 나오네. 타일을 꺼낸 벽장 안은 텅 비어있었다. 벽장 밑 테이블을 보았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있었다. 이런 게 몇 개나 되는 거지? 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안 열리네. 철문에는 열쇠 구멍 따위도 없었다. 42, 4, 28, 7. 다 기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여기는 숫자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아래쪽에 눌렀어야 됐구나. 숫자가 적힌 타일 12. 메모할 게 필요하겠나? 모르겠네. 아무거나 꽂아볼까? 타일을 빈 자리에 끼우려다 멈칫했다. 여기 이걸 하는 게 맞으려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지도. 막 끼우면 안 돼요? 하지만 막 맞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지 않아? 다른 데가 뭐가 있나? 흐릿하게 빛나는 조명이다. 낡은 커튼에 단서는 없었다. 엑스레이. 여기 쓰는 건 말도 안 돼. 아, 여기 붙여봐. 시력 측정용 라이트 박스. 여기에 필름을 꽂아서 불을 비추면 내용을 볼 수 있겠지? 어머씨, 무서워. 필름을 꽂아 고정시켰다. 딱 맞아 들어가는 게 괜찮은 느낌인데? 스위치를 눌러 시력 측정판을 켰다. 블랙잭? 카드게임에서 블랙잭이 뭐더라? 빛에 의해 필름 이미지가 나타났다. 근데 왠지 알려줄 것 같아. 블랙잭? 무슨 의미지? 조금 지나자 불이 꺼졌다. 블랙잭. 힌트? 그거 치곤 애매하네. 강민씨, 혹시 들려요? 아, 몰라요. 강민씨 혹시 몰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일에 몰두했다.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래도 내가 게임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이지. 블랙잭. 블랙잭이라.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블랙잭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드게임 이야기인가? 맞아요. 숫자 21을 맞추는 게임이지. 21에 가깝게 맞출수록 승률이 오르고 21이 넘으면 무조건 패배하는. 게임 좀 하나 봐요? 막내하고 가끔 했었지. 강민 씨가 잠시 먼 곳을 보았다. 뭐지 이 가부장 아빠 같은. 떠올려보면 강성중도 좋아했던 것 같군. 자신이 이기는 판에 한해서지만
그래서 블랙잭이란 말을 넣은 건가? 방 안에서 찾아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21. 그럼 얘는 빼면 되네? 짠? 줄이 그어진 타일을 꽂았다. 아무 일도 없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4. 응? 4가 적힌 타일을 꽂았다. 근데 이러면 여기는 절대 못 만들지 않아? 42에 412가 되지 않아? 아, 나누기 표시구나. 오케이. 블랙잭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42가 적힌 타일을 꽂았다. 아무 일도 없네. 방의 중앙에 섰다. 뭐 하는 거지? 이상해서요. 무엇이? 찾아낸 타일을 다 꽂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규칙이 숨어있을지도 몰라. 맞게 처리했나? 누굴 바보로 알아요? 숫자 21을 만드는 게 법칙이라고요. 다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방 안의 스위치나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힌트 주기?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야. 강민 씨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쓸만한 게 별로 없네. 스위치를 다시 눌러보았다. 문이 잠겼던 문이 열렸다. 나가기 싫게 생겼는데? 어머? 갑자기 기능이 바뀌었네? 내가 설계한 것과 달라. 강성중 지시겠지. 그걸 내가 똘똘한 게 연 거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 이상으로 잘하는군. 어디나 경력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쪽은 끝났어요? 끝났어. 뭐야. 그는 그럴싸한 모양의 장치를 살짝 보여주었다. 얘네 너무 순조로워서 불안한데? 진찰실, 회상. 두 번째 사건의 희생자 서준용을 떠올렸다. 그는 아픈 몸 상태에서 장혜진을 구했지만 끝내 허무한 최후를 맞았다. 물에 빠지려는 거 도와줬었지. 경력자. 허강민에게 칭찬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경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의미일지도? 의미가 있나? 마지막 하나 뭐지 진짜? 얘는 뭐가 없네? 그렇군요. 가기 싫어. 정면문이 열렸네요. 바로 가면 되겠어요. 강민이가 충격 먹었는데 방금 표정이? 강민 씨는 말없이 먼 곳을 보았다. 괜찮아요? 신경 쓸 것 없어. 앞장서 걷는 그의 뒤를 따랐다. 다 아는데. 무엇을? 아, 여기가 들어온 문이야? 뭘 다 알아? 지나갈 수 없다. 열리지 않는 문이다. 반구형 천장이다. 발을 털며 3층으로 올라왔다. 너무 순조로운데? 열 수 없는 문이다. 잠긴 문이다. 여기론 못 가겠네. 반복되는 천장이 답답한 느낌이다. 뭘 다 할까? 넓은 홀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 씨는 말없이 방을 둘러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가끔 먼 눈을 했다. 강성중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었다. 막내 동생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고. 강민 씨? 열린 문이 있을 거야. 그리로 가지. 환청이 있어요. 여기가 들어온 문인가? 그러네. 오케이. 쫄려. 잠긴 문이다. 녹수로 붙은 배정납이다.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잠긴 상태였다. 문을 열어보았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하! 맞다. 나온 것은 철창 아니었다. 여기로 나왔네. 갇혔나? 철창을 건드리면 안 돼.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는 바닥에서 카드키를 주었다. 아, 반대편이야? 그걸 문 옆에 리더기에 꽂았다. 철창이 순식간에 열렸다. 여기로 나온 건가, 지금?
아, 맞네. 거꾸로 왔지? 가지. 열쇠다. 잠깐. 방 안으로 들어가던 나를 강민 씨가 불렀다. 노루발 못보비를. 뭐라고요? 거기 노루발 못보비 말이야. 그게 뭐지? 빠루 말이야. 아,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는 빠루를 받아 겹쳐진 나무판 앞으로 갔다. 그리곤 나무판을 내리쳤다. 수차례 때리자 판자들이 부서져 나갔다. 너무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근데? 됐군. 그는 들어가 장치를 조작했다. 저기요. 뭐 하는지 나도 좀 알면 안 돼요? 해제할 게 있어.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군. 방 안에 테이프와 열쇠가 있을 거야. 그걸 전해줬으면 좋겠군. 테이프하고 열쇠? 대답은 없었다. 투덜투덜대나 보다. 피 묻은 손? 그가 내던진 빠루를 집으며 물었다. 처음 해본 적 언제였어요? 뭘 말하는 거지? 안쪽에서 대답이 들렸다. 사람을 직접 해친 것. 항상 배후 조정뿐이었나요? 배에서나 호텔에서의 사건처럼? 강성중이 말해주지 않던가? 그 사람은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죠. 그는 말없이 달그락거렸다. 등을 돌리는데 소리가 멈췄다. 처음은 정은영이었지. 아, 어? 아, 맞죠. 그치. 같이 회전하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직접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직접이었나봐? 정령?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의 동생이 류태현과 엮였던 백화점 붕괴 사고. 정은영은 그 건물의 주인이자 첫 사건의 참가자였다. 나의 정체를 밝히자 완전히 무너지더군. 얼마든지 보상하겠다고 사정하고 또 빌었지. 내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화가 났어요? 모르겠군. 원래는 그녀도 고용인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그 여자 따져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잠시 멈춘 달그락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세상이 흑빛으로 변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런 느낌 나도 알 것 같아요.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 역시 그 이상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작은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 다른 물건들도 이 열쇠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 조심스럽게 챙겼다. 테이프가 있다고?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다. 오래된 박스에는 별다른 게 없다. 경광등 아래 감전위험 표지판이 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 위에 환풍구가 있다. 패널들이 빠진 천장이다. 떨어진 천장판이 깨져 있다. 테이프 있다며. 아, 이 편 생각나네? 간부실 문 위로 좁은 환풍구가 보인다. 특이점은 없다. 간부실이라고 쓰여 있어? 단단히 잠긴 문이다. 간부실인지 어떻게 알아?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아 놓았다. 뭐지? 와본 적이 있어서 아나? 어딨어? 테이프가 어딨어? 강민 씨가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다. 감전이요? 아, 배전함을 열었다. 테이프는 여기 있었네? 조금 남은 절연 테이프를 가졌다. 여기 쓰는 건 말도 안 돼. 전달합시다. 열쇠를 건넸다. 이 열쇠 맞아요? 꽂아보면 알겠지. 그는 열쇠를 장치 중앙의 기계에 꽂고 돌렸다. 돌아갔네. 테이프를 건넸다. 자요. 여기 테이프. 그는 조작판을 들고 테이프를 감아 붙였다. 큰 소리를 내며 양쪽 문이 열렸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 그 순간 문에서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태연이? 아! 류태현? 무슨 일이지? 굳어버린 내게 강민 씨가 다가왔다. 강민. 까까머리즈. 류태현. 너는 왜 또
류태아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 눈부셔. 달려들만 하지. 까까마리즈. 아, 오늘은 임선호를 마주할 시간이라니. 신도실. 태연 씨도 여기 있었을 줄이야. 선우 씨가 내뱉던 말했다.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선우 씨는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벗어나고 말고는 없어. 모든 것을 끝내거나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네? 아, 얘는 그거였지? 그 흥신소였지? 다... 아, 너무 대놓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만난 선우 씨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 역시 이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쨌건 다짜고짜 걷어차서 미안해. 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여전하군. 선우 씨가 패드 불빛을 이리저리 비쳤다. 배선이 나가버린 건가? 이런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나야 모르지. 태연 씨가 간 길을 따라왔으니까. 아, 뒤쫓아왔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 말고는 모두 막혀 있습니다. 길을 찾아보죠. 부금이 왜 갑자기 없어질까? 우리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아, 왜, 우리 좋았잖아. 샤워실에서 들어온 문이에요? 문이 잠겨 있어요? 아, 왜요? 내부 연락용 인터폰 장치가 있어요? 아무 말도 없고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고장난 건 아닌데 켜지질 않아. 조명이 꺼진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아, 진짜. 오마이갓! 시간 제한을, 뭐 이건 또 뭐야? 야, 1편 같다. 흐릿한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라커룸인가 봅니다. 여기도 깜깜하군. 이거 무열 아저씨랑 지났던 방이잖아. 이쪽 전체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수색을 시작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 수건 몇 장이 널브러져 있다. 테이블 아래로 카펫이 깔려있다. 안 치워요? 그렇군요. 물때 가득한 세면대다. 실수로라도 닦기 싫은 꼬락선이군. 얘 결벽증 같은 거 있지? 짱나는 자식. 물건을 넣어두는 선반이다. 안에 쓸만한 것은 없었다. 닫힌 사물함을 열었다. 깨끗하게 비어있다. 열린 라커와는 비어있다. 사물함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다. 배전함이 달려있다. 배전함. 조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까보자고. 하지만 배전함은 잠겨있었다. 겉으로 딱히 잠긴 곳은 없는데 안에 무언가 걸려있나? 다시 당겨도 배전함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아, 주머니 깨끗하네. 열린 라커 안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안은 비어있었다. 잠겨있지 않은 사물함을 열었다. 비어있다. 벤치에 잡동사니. 아, 열쇠 어디 있었더라? 방 안쪽의 문으로 향했다. 잠겨있다. 열쇠 구멍이 있군요. 시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테이블 아래로 카펫이 깔려있다. 이거 치면 안 돼? 무언가 걸렸다고? 그걸 어떻게 풀어? 아, 맞다. 책상 위에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 대부분 지워지거나 뭉개진 상태였다. 친구를 살펴보았다. 수학은 없었다. 사물함에 연이 건전지 하나가 굴러나왔다. 쓸모가 있을까? 내놔봐. 선우 씨가 손에 침을 묻히더니 건전지를 켜야 됐다. 만땅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남아있군. 네. 건전지를 도로 넘겨받았다. 찝찝한 기분이 든다. 침대를 조사했다. 낡은 쓰레기들만 있었다. 침대 안에는 오래된 먼지만 쌓여있었다. 주변을 뒤졌지만 쓸만한 건 없었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별다른 것은 없었다. 젠장 건전지 하나만 주다니. 다른 용도를 생각해보자. 네, 가자. 다른 용도를 생각해보자고요? 왜요? 물건을 넣어두는 선반이다. 안에 쓸만한 것은 없었다. 젠장! 라커 벤치에 잡동사니가 흩어져 있다. 열쇠 구멍에 건전지 쓰면 안 돼? 젠장!
카페 치우면 안 돼? 아, 근데 그걸 뭘 하라는 거야? 아, 망했다. 어쩌지? 뭘 하는 거지? 방 안쪽에 철문은 잠겨 있었다.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원래 여기에 빗자루 같은 거 있고 그랬잖아. 어? 아, 내가 안 본 칸이 있구나. 부러진 걸레자루가 들어있었다. 이래저래 용도가 있겠군. 네, 챙겨두죠. 문을 다시 닫아두었다. 깨자. 걸레자루를 배전함에 겨냥했다. 이걸로 치면 쇳소리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태연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선우씨가 제지했다. 도구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까? 해봐. 선우씨에게 걸레자루를 넘겼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라고. 그는 자루 양쪽을 잡았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려 버렸다. 그럼 못 쓰게. 끝까지 봐. 그는 날카롭게 부러진 쪽을 들었다. 이걸 끝을 배전함의 문에 벌어진 틈에 끼웠다. 이제부턴 지렛대처럼 쓰는 거야. 아, 그렇군요. 배전함 뚜껑이 찌그러지듯 열렸군요. 이런 게 도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지. 선호씨는 으쓱거리며 안을 보았다. 으쓱해도 돼. 작은 손전등이 들어있었다. 배전함 안에 특별한 손상은 없군요. 다른 장소의 문제 때문에 이쪽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필요할지 모르니 챙겨두자고. 선호씨가 배전함 안에 퓨즈를 빼냈다. 태연씨, 손전등은 작동해? 아, 확인해보겠습니다. 패드의 불빛보다는 센 빛이 주변을 비춘다. 선호씨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이 정도 밝기라면 건전지가 버틸 시간은 3분 정도겠소. 이야기하는 그의 눈동자가 약하게 흔들렸다. 얘도 PTSD가 있을 수? 카페 봐주면 안 돼? 나 이거 뭔지 알아. 있잖아. 젠장. 어? 세면대 아래를 더듬어 보았다. 불빛을 비췄을 때 여기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곧 세면대 밑에 붙은 열쇠를 발견했다. 찾았군요. 다행이군. 이렇게 간단하네. 철제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았다. 빈틈없이 물리며 끝까지 들어갔다. 문을 밀어젖혔다. 통로까지 불이 꺼졌군요. 선우씨는 말없이 안을 둘러보았다. 아, 진짜. 열리지 않는 문, 잠긴 문을 열 방법은 없었다. 여기도 꺼져있네. 지하 5층 통로가 나왔다. 또 한층 올라와졌습니다. 알고 있어. 선우씨의 여벌글에서 초조한 기색이 느껴진다. 잠깐. 잠겼어. 대화해요. 죄인해야지. 선우씨의 불안한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내 불안이 선우씨를 더욱 압박한 건 아닐까? 뭐라도 말을 걸어보자. 선우씨, 왜 그러세요? 뭐? 왜? 선우씨가 흠칫하는 바람에 이쪽도 약간 놀랐다.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명색이 경찰인데 믿음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엇나간 기분이 든다. 그 이야기였어? 네, 참 놀랐잖아.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 몰랐어? 갑자기 사과를 하고 엉뚱하긴 여유있군.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승아나 무열 선배 외에도 누가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죠. 성질을 한번 희한하군. 자신도 모르게 뒤통수를 긁적였다. 그러고 보면 태연씨 당신 예전에 붕괴 사고 때문에 폐소공포증을 앓았다고 하지 않았나? 고개를 끄덕였다. 첫 사건 때만 해도 나는 견디기 힘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받고 있네. 태연씨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군. 에? 어떤 부분이? 폐소공포증을 극복했잖아? 거기다가 사건을 또 겪어도 그대로인 걸 보면 글쎄요. 선호씨는 모르고 있다. 나는 폐소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거기서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는 약간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게 마음이 편하니? 제발 상담 가라. 지금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날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오직 하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살고 싶다는 게 죄인의 공통점인가? 우리는 살아서 나갈 겁니다. 여기 있는 모두를 찾아서 무사히 나가고 말 겁니다. 선우 씨의 눈동자가 약하게 흔들린다. 얘는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없긴 하지. 불안함이 여전히 있을 테니. 그럼 난 순경님을 믿고 가면 되나? 이제 저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은 모순적이군. 뭐 그런 점 싫진 않아. 하지만 이러다간 불빛부터 잃어버린다고 서두르지. 네. 열린 통로를 따라가보죠. 가보죠. 운동기구가 놓인 방이 나왔다. 뭐야. 선우 씨의 발쪽을 비추어 보았다. 아령이군요. 발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우 씨가 아령을 들어 올렸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묵직해 보이는 게 쓸모 있어 보이는군.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드는 편이 낫겠어. 그는 쓸만한 도구를 얻어서인지 들떠 보였다. 하여간 무기만 보면 사정을 못 쓰지. 죽어라 운동하던 기억이 나는군. 이쪽에 무게추가 고정핀과 함께 용접되어 붙어 있었다. 무게를 바꿀 수 없게 조작해 놓았군요. 무게추는 65kg으로 걸려 있었다. 벽 쪽에 런닝머신이 놓여있다. 전원이 꺼진 상태라 조작은 불가능했다? 작동해야 되는데?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장이다. 안에 쓸만한 물건은 없었다. 아래 서랍은 잠겨있군요. 깨버렸네? 근육질 남성의 사진이 붙어있다. 유심히 들여다보았지만 특이한 건 없었다. 문 옆에 배전함을 열어보았다. 선이 엉망으로 얽혀있었다. 안에 퓨즈를 꽂는 자리가 있는데 정말이군요. 2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돼? 이거 설마? 퓨즈 하나를 배전함에 꽂았다. 반응이 없군요. 하나만으로는 소용없나? 퓨즈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전자기기 같은 걸 찾아보자고. 지난 방을 되짚어서라도 퓨즈를 찾아보자. 사가서 흐물흐물해진 운동 매트? 진짜로? 주위의 전선을 보면 전자식으로 열리는 문인가 봅니다. 주변이 온통 정전 상태인데 열 수 있겠어? 전원을 켤 방법을 찾아보죠. 오케이. 몇 층이었지?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여기 어디였냐?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인터폰 장치 부서진 상태. 부서진 틈새에서 퓨즈 더미를 발견했다. 쓸모는 없어. 다 깨져 있다고. 진짜 선우 씨의 말대로였다. 하나 더. 안에 퓨즈가 들어있지 않을까? 열어보죠. 접합부에 틈이 없어 열기가 쉽지 않았다. 이걸 써봐야겠어. 아령? 비켜봐. 다 깨는 거 아니야? 선우 씨가 운동실에 아령으로 인터폰을 쳤다. 인터폰의 뚜껑 부분이 깨끗하게 날아갔다. 됐어. 쓸 때는 화끈하게 써줘야지. 안쪽에서 온전한 퓨즈 하나를 찾아냈다. 다행이군요. 가자. 여기였나? 그래도 금방 왔네. 기억 안 나. 배전함의 남은 자리에 퓨즈를 꽂았다. 조명이 들어오더니 한쪽에 문이 열렸다. 열렸다. 생각보다 더 대박인데. 그러다 다시 불이 꺼져버렸다. 진짜. 문은? 다행히 문은 열린 그대로였다. 혹시나 다치기 전에 가자고. 잠깐만, 나 스킵 눌렀는데? 저장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했어? 나중에 보자. 잠긴 문으로 들어갈 순 없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다. 이제 지하 4층이군요. 불안하지? 큰 공구들이 놓인 장소로 들어왔다. 책상 아래에서 둥근 물질을 발견했다. 공 같은데 무겁군요. 철공인가? 반구 2개를 용접해서 붙여놓은 형태다.
가운데가 용접되어 있군. 흔들어 보았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열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아령으로 쳐보고 싶지만 원형이라 어려울 것 같군. 고정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작업대 위에 고정된 공구를 조사했다. 이게 뭘까요? 바이스 그립이야. 바이스 그립? 그래. 물건을 고정시키는 데 쓰이지. 그렇지만 선우씨가 한쪽을 가리켰다. 고정에 쓰이는 레버가 빠져있어.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철제 보관함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이런 건 부숴버리면 되지. 선우씨가 아령으로 자물쇠를 쳐부셨다. 벽장을 열자 작은 막대가 들어있었다. 뭐에 쓰는 걸까요? 아마 레버 같은 게 아닐까? 일단 꺼내어 가졌다. 여기 바이스 그립 한쪽에 레버를 끼웠다.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이제 쓸 수 있겠군요. 쇠공을 바이스 그립에 올렸다. 선우씨가 레버를 돌려 쇠공을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아령 끝으로 용접 부위를 겨눴다. 쪼개보자고. 쇠공이 반으로 갈라졌다. 열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한 건데. 쇠공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 오만한 녀석.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잠겼군요. 문 중앙에서 열쇠 구멍을 찾아냈다. 열쇠를 찾아보자고. 필요한 거 더 없어? 쓰레기뿐. 배전함 잠겨있고 아령 써먹을 거 참 많네. 선우씨가 문 안쪽을 아령으로 찍었다. 뭐야? 꽤 튼튼한데? 아령이 튕겨났지만 배전함은 멀쩡했다.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여는 게 낫겠군요. 그는 손을 털며 고개를 끄덕였다. 얘일까? 모양이 전혀 다르다. 열쇠를 문의 구멍에 끼웠다. 맞아 들어간 열쇠를 돌렸다. 열렸군. 분명히 열렸건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도 돌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짜증나는 전기잖아. 어떻게 하죠?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 일단 운동실처럼 방에 전원을 켜보자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있었더라. 큰 기계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각칼 같은 게 붙어있군요. 이렇게 큰 공구 안에 조각칼이라. 잠깐만, 태연씨, 저 안을 봐. 공구 중앙에 작은 케이스가 끼워져 있다. 뭐지?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은 좁아서 손이 들어가지 않았다. 케이스에 붙은 종이를 떼어낸 게 고작이었다. 배전함이라고 쓰여있군요. 이거 어쩌면 열쇠 깎는 공구일지도 몰라. 조각칼로 열쇠를 깎아내는? 맞아. 우리더러 열쇠를 복사라도 하란 말인가? 에? 아, 주톱. 보관함 틈새에서 떨어졌나? 주워서 잘 챙겨두었다. 아, 아니야, 어디가? 돌아와. 아, 여기였나? 나 열쇠 아직 있니? 조각칼이 있는 가이드에 열쇠를 올렸다. 열쇠를 깎아보죠. 그건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군. 어떻게 쓰는 거지? 양쪽 핸들을 돌려서 같은 모양으로 깎아야 해. 그가 설명하는 대로 핸들을 잡고 움직였다. 아, 누르고 있기 없구나. 그럴싸하게 깎인 것 같다. 겉보기엔 괜찮은데 결과는 사용해봐야 알겠군요. 오케이. 공구로 깎은 열쇠를 꽂아보았다. 깨끗하게 맞아 들어갔다. 배전한 문을 열었다. 퓨즈가 파손되어 있었다. 또 퓨즈냐? 이제 구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은데 대용할 만한 것이 없나?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줄톱을 꺼내들었다. 이게 쇠로 되어 있으니 퓨즈 대용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전함 스위치를 내리고 줄톱을 밀어넣었다.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끼운 걸 확인하고 스위치를 올렸다. 쏟아지는 빛을 손으로 가렸다. 눈부셔. 문이 열렸습니다. 흐릿해진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었다. 뭐야? 건로? 가기 싫어. 유구하게 가기 싫어하는 녀석.
냉기가 감도는 장소로 들어왔다. 춥군요.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일단 나가고 저장하고 내일이 아니지 나중에 또 이어서